재무이사 미스터 해리스를 5년 만에 만났는데 여전히 예전의 모습이 남아있네요. 짜증나는 태도가 여전하네요. 아하하, 자신의 일을 남에게 버리고 도망간 반 미스터가 아니라면 왜요? 대체 여자랑 동행하는 거야. 알았지? 아직도 이 회사를 놓지 못하는구나. 한심한 남자 왜 이렇게 변했는지 궁금해. 그는 나를 바보인 줄 아는 듯 싱긋 웃었다. 제시카는 자기소개를 해서 반갑습니다. 저는 제시카 밥입니다. 케빈은 제 남편이자 회사의 사장이자 동시에 당신의 삼촌이기도 합니다. 케빈은 전직 사장에게 법적으로 입양되어 예상치 못하게 아버지의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앤더슨 씨 전직 대통령과 그의 삼촌이 우리에게 접근했습니다. 재무이사인 해리스 씨는 죽을 만큼 겁을 먹은 것 같았습니다. 앤더슨 씨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인 재무이사인 해리스 씨에게 마침내 진정한 감정을 말하면서 당신이 많이 변했다는 사실에 실망했습니다. 해리스 씨의 이름이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 제 이름은 케빈 바브입니다. 저는 45세 기혼이고 아내와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생활은 평소에는 평온해 보이지만 5년 전까지는 회사 직원으로서 소란스러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40세 생일 5년 전, 그 당시 저는 시스템 개발 부서장으로 영업 활동을 담당했습니다. 시스템에 능숙한 영업사원은 고객들로부터 쉽게 신뢰를 얻을 수 있었고, 그런 사람은 제가 처음에 AI를 연구했던 회사에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천부적인 밝음과 사람과 쉽게 소통하는 능력 영업 업무도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앤더슨 사장의 헤드헌팅을 받고 시스템 개발 및 AI 수행 분야로 배정된 40세의 경력이 바뀌었습니다. 연구나는 또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신뢰할 수 있는 영업사원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만족스러운 직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성취가 활용되었는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실제 문제는 내가 거절할 때마다 재무이사인 해리스 씨가 주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하 직원의 신용을 훔치는 관리자의 명령이다. 자신의 실수를 남의 탓으로 덮어버리려 했지만 아무도 그에게 불평을 늘어놓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는 앤더슨 대통령의 외동조카이자 차기 대통령 후보로 유력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그가 특정 행동을 불복종으로 인식하면 어느 날 재무이사가 대통령 직위를 맡게 될 때 그것이 불공평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 누구라도 강등되거나 재배치될 수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에게 맞설 용기가 없었습니다. 모두 조용히 그의 방법을 따랐습니다. 시스템 개발 부서의 영업부서 관리자였던 40세의 과거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재무이사인 에마어 해리스는 항상 나를 비난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직원과 다른 부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하게 되었고 대부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보수로 일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는 팀을 보호하고 보호하는 것이 관리자로서 나의 사명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관리자들은 업무를 그냥 버렸습니다. 부하 직원을 두고 이 나쁜 습관에 대해 질문하고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현재 근무 조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겸허하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시스템 개발에 비현실적인 기한이 부과되고 있으며 초과 근무 수당은 불법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나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대통령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은 마음을 이해합니다. 내가 그런 말을 한 후 직원은 하인도 아니고 개인 승진의 도구도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화를 내며 나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며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정신이 나간 당신은 다음 대통령에게 내가 뭘 하면 좋을지 말하고 있군요. 나는 계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음 날 재무이사인 해리스 씨가 나를 그의 사무실로 불러서 여기에 엄청난 양의 문서를 건네주었습니다. 이번 주에 대한 당신의 말은 마감일을 지키지 못하면 손가락질을 합니다. 보너스 시즌이 다가올 때 낮은 평가 점수를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당신은 감히 거절하지 못할 것입니다. 작업량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고 내용을 확인하자마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말에 조치를 취했습니다. 재무 담당자가 다시 한번 자신의 사무실로 전화하여 진행 상황을 자랑스럽게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료되었다고 말했지만 답변은 화를 냈습니다.
더군다나 거짓말쟁이야 더러운 계략을 사용하지 않고는 그 양을 일주일 안에 완료할 방법이 없어. 그가 페이지를 넘기면서 내 손에서 문서를 빼앗아 간 보고서를 보여줘. 그는 점점 얼굴이 커졌고 선미는 갑자기 문서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나가라고 소리 지르고 강제로 나를 쫓아냈어요. 분명히 그는 내가 할당량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고 이를 갈며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나를 환하게 노려보았습니다. 그는 재무이사 미스터 해리스의 괴롭힘이 계속되었지만 나는 모든 일을 순조롭게 따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대결은 더욱 커졌을 뿐이고 그가 제공한 할당량은 그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준수하기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는 나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고 그는 더 이상 어떤 움직임도 찾지 못하고 자신의 함정에 빠졌고 마침내 그는 놀라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들어봐. 지금 이 중요한 시간이야. 당신은 매니저야. 이해할 수 있어. 당신의 개발팀이 근무 시간이 연장되어도 마감일을 지킬 수 있다는 걸 보면 당신이 대신할 여유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아. 어떤 개발 작업은 판매 할당량을 희생하지 않고 마감일까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는 것이 내 조건입니다.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마감일을 알고 항의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내 태도가 도취되어 그가 던진 모든 도전에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갈등을 일으켰지만 나는 내가 한 일이 실수가 아니라고 믿었고 실제로 회사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나는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하고 우리 팀은 지나치게 부담을 느끼지 않지만 내가 더 열심히 일할수록 내가 가하는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 개발 운영팀과 유지관리팀에서는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불가능한 일을 이미 맡아서 도와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고 결국 영업과 시스템 개발을 병행하게 되었지만 당연히 일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본업은 영업이었습니다. 최근 바쁜 업무로 인해 고객 미팅을 위해 사무실을 떠나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며칠 동안 사무실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개발 부서에 가끔 들렀으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들 자정이 가까울 때까지 일을 하고 있었고 나도 다른 매니저들과 달리 동료애로 일찍 퇴근할 수 없어서 나 역시 며칠 연속된 피로와 수면 부족으로 그 희망대로 드디어 거의 매일 밤을 새우며 일을 하고 있었다. 그 고객은 저를 오랫동안 알고 지냈기 때문에 지각하고 회의를 미뤘습니다. 그 고객은 제가 최근에 얼마나 지쳤는지 알아차리고 잠시 쉬지 않겠습니까? 20분 지연해도 괜찮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저에게 전화까지 하더군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군요.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고 계시는지 제 건강을 염려하고 계시는데 항상 저를 현금화하려고 기다리고 있던 재무이사 에마어 해리스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각하여 고객에게 불편을 끼쳤습니다. 매니저가 되기엔 런핏 요즘 맡은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평가할 가치도 없는 너 지금 해고야. 전에 없던 두통을 겪으면서 강한 비난과 비난만 참을 수밖에 없었다. 평소에는 전혀 개의치 않던 그 사람의 일상적인 잔소리가 나를 무겁게 짓눌렀다. 어쩌면 피로와 지각의 여파 때문인지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어떻게 그런 결말이 왔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본질적으로 그 사람에 의해 해고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은 그 사람이 내가 실수를 하고 잔소리하고 나를 사임하도록 강요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유일하게 자리에 서 있던 무례한 직원을 제거하는 것에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일에 의욕을 잃고 한동안 일할 의욕을 잃었습니다. 전 부하들이 불법 해고 사건이라 힙들에게 항의할 것이라며 다시 오라고 거듭 연락했지만 복고해도 거절했습니다. 회사의 노력 덕분에 나는 그의 분노만 자극할 뿐이고 부하들이 HUP에 불만을 제기하면 회사에서 그들을 적대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들의 경력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나는 싱글이고 부담이 없어서 싸웠다. 그래서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하고 할 일 없이 백수일을 보냈다. 어느새 마음속으로 감사했지만 5년이 지났다. 기억은 많이 나지만 1년 정도 실직한 것 같아요. 재취업을 위해 노력했고 실업급여에 의지해 생활했습니다. 부모님이 저의 초췌한 모습을 눈치채시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제 근황을 물으실 때마다
가족들에게 불안한 상태를 꼭 숨기고 싶었습니다. 안녕,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억지로 쾌활하게 대답했다. 나는 잘 지내고 있다. 나는 40세가 넘었고 진지한 관계나 파트너도 없었고 일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다. 부모님이 내가 보이는 것에 대해 많이 걱정하셨나 봐요. 그래서 해거드 그게 내가 재무이사 해리스 씨와의 문제에 대해 침묵하기로 결정했지만 내 여동생은 당신의 얼굴이 말하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직장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죠. 당신은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없다고 말한 이유 없이 당신이 이렇게 지칠 리가 없습니다. 라일리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부모님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처음에 여동생이 어떤 관리자인지 노동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분노했지만 나는 그녀를 진정시키고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알았어, 문제를 일으키고 이전 부하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족이 있고 실직한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매주 대답했습니다. 내 여동생은 내 주장을 인정하고 물러났지만 그녀의 얼굴은 실직한 지 1년 후에도 여전히 스턴 상태였습니다. 여동생이 저에게 여자를 소개해 주었고 함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제시카였고 언니네 술집에서 일했습니다. 예전에는 대기업에 다녔지만 도시의 번잡함에 적응하지 못했어요. 대인관계가 불편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술집에서 언니를 만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다행히 언니가 재능을 알아봤다. 제시카는 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확실히 있어서 상사와 충돌한 것 같다. 너도 상사랑 부딪히고 회사 그만뒀으니 사이좋게 지내자고 언니가 처음엔 제시카한테 참견하고 무례한 줄 알았는데 만나고 몇 번 데이트를 하고 나니 사이가 심각해졌어. 눈 깜빡할 사이에 요즘 너무 바빠졌네요. 큰 프로젝트를 끝내고 드디어 사업상의 목적으로 어떤 회사를 방문했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 평소에 평상복으로 출근하는데 제시카가 나에게 비싼 새 옷을 건네줬어요. 정장은 당신의 입장을 알아야 한다고 말해요. 오늘은 중요한 날이에요. 이걸 입으세요. 그녀가 준 사려 깊은 선물이었나 봐요. 45번째 생일 축하해요. 인생의 새로운 장의 시작을 축하하자. 그녀의 말에 기뻐하며 따라 걸었어요. 제시카도 옷을 입고 고급스러운 양복을 입고 개발부 층에 발을 들이는 순간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났고 행복한 순간도 많았지만 재무이사인 해리스 씨와 대결한 날부터 그 시절은 나에게 힘든 일뿐이었다. 마치 빨리 감기한 영화처럼 주어진 숙소는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전 부하들의 은밀한 도움 덕분에 어떻게든 감당할 수 있었다. 인더엔드는 잦은 사퇴를 하여 탈출을 하게 되었고 나 때문에 폐를 끼쳤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그분들이 아직도 나에게 원한을 품을까봐 두려웠고 결과적으로 그 쓰라린 기억이 내 어깨에 무거운 짐이 되어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고 예전 보금자리였던 영업부 개발부, 운영부로 갈 기회가 있었다. 익숙한 얼굴들을 마주할 수도 있지만 어떤 만남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는 동안 불확실성이 내 생각을 흐리게 했습니다. 갑자기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압도했습니다. 제시카는 내 두려움을 감지하고 미소를 지으며 그렇다면 전 부하들에게 불공평한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장담컨대 나에게 격려의 말을 해준 제시카 덕분에 누구도 원한을 품지 않을 것이다. 다가오는 만남을 준비할 수 있었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려던 순간 떠오르는 사람과 눈이 마주쳤다. 개발사 재무이사 해리스 씨 5년이 지나도 50대가 된 그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고 내가 잠시 눈썹을 치켜세우고 익숙하지 않은 불쾌한 방식으로 희죽희죽 웃기 시작하는 모습도 보였다. 자기 일을 남에게 버리고 도망친 나약한 밥도 대체 왜 여자랑 같이 다니는 거야. 알았어. 아직도 이 회사를 놓지 못하는구나. 한심한 이 남자. 지금 이 순간 내 옛 추억 스트라이크 백더 타임 이사가 차기 회장으로 추대되었는데 누구도 그를 반대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사장이 되면 밥 씨는 불가촉천민이 될 것입니다. 현직 사장은 유일한 대주주이고 일단 그의 자산을 물려받으면 누구도 나를 제압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대통령 자리에서 즉석에서 해고될 나를 기다리세요. 그는 성공적으로 나를 내 자리에서 쫓아냈습니다. 엄청난 일을 한 클로이와 그의 끊임없는 잔소리로 인해 나는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승리였을 수도 있지만
내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지점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이제는 그가 여전히 자신을 차기 대통령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대통령과 옆에 있는 저 미인 그녀는 당신의 비서이고 당신의 아내는 불가능하다. 그런 말은 들어본 적도 없는 삼촌이 어리둥절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내 말을 되짚어보더니 두 손을 숙이고 묵묵히 있던 제시카가 발걸음을 옮겼다. 무감정한 눈빛으로 국장에게 인사하기 반가워요. 제시카 바비예요. 제 남편 케빈은 삼촌의 양자이고 사장은 더 이상 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최악이라는 낙인이 찍힌 단순한 개발부장입니다. 제시카는 자신이 부당한 상사와의 경험을 재무이사에게 투영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최악의 보스라는 말을 강조했는데 실제로 제시카를 사임하게 만든 상사는 재무이사와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았다. 제시카가 유난히 화가 난 것을 지켜보는 해리스 씨 나는 그녀에게 진정하라는 손짓을 한 다음 다시 한번 그와 시선을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워 보였고 사납게 주위를 둘러보았기 때문에 그의 시선을 잡기가 어려웠지만 마침내 우리의 시선이 만났을 때 그는 겁에 질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그건 거짓말.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입양될 수 있고 새 대통령이 농담을 하면 후회할 것입니다. 앤더슨 전 대통령이 나타났어요. 당신은 어리석은 사람이군요. 나는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 말에 당신이 많이 변했다는 사실에 실망했습니다. 재무이사인 해리스 씨는 움직임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앤더슨 씨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깨를 으쓱하고 계속 들었습니다. 해리스 씨, 나는 당신이 회사의 차기 사장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스템 개발 부서의 파괴적인 상황을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당신은 부적절한 행동을 취했고 나는 당신이 이 혼란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공모를 인정하므로 나도 사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리스 씨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당황스러워서 앤더슨 씨의 말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앤더슨 씨는 당신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대통령직에서 물러났고 그의 조카 해리스 씨는 마침내 모든 상황을 이해했지만 왜 내가 그의 후임자로 임명되었는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5년 전 회사를 떠난 전 직원이 갑자기 전 사장의 양자로 돌아와 새 사장에 임명됐다면 나도 그 입장이었다면 놀란 해리스 씨와 같은 반응을 보였을 것이다. 과거 제시카는 여기에 오기 전에 내가 우울한 재무이사 해리스 씨에게 접근할 때 나를 격려하기 위해 등을 굳게 움켜쥐었다고 말했고 그는 내 접근 방식에 비례하여 한 발 뒤로 물러났지만 내가 계속 그를 똑바로 바라보자 그는 멈췄습니다. 매주 멈춰서 별일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물었지만 지난 5년 동안 제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회사를 상속받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싶습니다. 앤더슨 씨에게 합법적으로 입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이제 케빈 앤더슨입니다. 시민등록에 제 아내 제시커도 앤더슨이라는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업 환경에서 앤더슨이라는 성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단순히 그의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앤더슨 씨는 업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맥이 풍부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의 회사를 노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후임자가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앤더슨 씨가 제게 제안을 했습니다. 케빈, 제가 당신과 법적 입양을 신청하면 제 제안을 받아주실 건가요? 나는 당신의 양자로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스 법적으로 앤더슨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겠지만 사업상으로는 바비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뭐라고 말하시나요? 갑자기 그런 질문을 아무 망설임도 없이 받아서 놀랐어요. 왜 그러는지 궁금했어요. 나를 입양할 정도로 나를 그의 후계자로 삼았기 때문에 나 말고도 적합한 후보자가 많을 거라고 그에게 물었다. 앤더슨 씨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고 그의 가방에 손을 뻗어 두꺼운 바인더를 꺼내 안을 들여다보라고 권유했다. 궁금해서 열어보니 더욱 놀랐습니다. 거의 모든 문서가 각각 재무이사 해리스 씨의 사건과 관련된 청원서였으며 청원자들은 그에게 부과하기 위해 가혹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청원자들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전 사무실 동료들뿐만 아니라 내 고객들도 앤더슨 씨에게 내 복직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리스 씨와의 사건에 연루되어 해고된 사건에 연루된 이전 고객은 내가 해고되거나 강조되어서는 안 되었다고 주장하는 긴 편지를 썼습니다. 일에 대한 성실한 복직을 바라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고 퇴사하자마자 응원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관계자들과의 연락을 모두 끊고 개인적인 사정으로만 설명했습니다. 저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앤더슨 씨는 미소를 지으며 제가 해외여행을 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제 조카 대리 이모는 자신이 차기 회장이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아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나에게 닿지 않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나도 모르게 맥주 한 모금을 마시고 잔을 내려놓고 나를 진지하게 바라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명령하지 않는 내 회사를 당신이 인수하기를 바랍니다. 회사 안팎에서 존경과 존경을 받는 당신은 지금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사업과 합병해서 더 발전시켜서 제 입양아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부모님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더 이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결국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역할을 맡는 것은 여전히 저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전 부하들을 위해서입니다. 떠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나는 이 회사의 새로운 리더 자리를 맡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이직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재무이사가 깜짝 놀라 말문이 막힌 것은 당연합니다. 확실히 그는 자신이 약속한 계획이 산산조각이 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 제시커가 그에게 다가가서 나를 사임하라고 강요하고 나를 적으로 대했던 전 상사는 이제 더 큰 수치를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를 떠났고 그의 아이들은 더 이상 아버지와 만나기를 거부했습니다. 오만함으로 인해 모든 존경심이 생겼고 이제 그는 외로움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냉정하게 얘기하다 감독님이 갑자기 일어나서 외쳤다. 당연히 아니겠지. 난 내가 믿는 길을 가고 싶지 않아. 제시카는 낄낄거리며 너의 길을 말했다고. 방금 목표는 달성할 수 없다고 말했잖아. 이 회사에서 성공할 수 있지 않았나요? 재무이사인 해리스 씨는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제시카는 내 계정에서 해리스 씨에 대해 들었는데 아마도 그 지식에 기초한 의견이었을 것입니다. 앤더슨 씨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점심 도시락을 계속했습니다. 아내가 싸준 밥이 아닌 재무이사가 직접 집에서 만들어준 부끄러움에 얼굴이 빨갛게 변한 그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퇴사하고 우울증에 빠졌는데 제시카가 정신을 차리도록 도와줬다. 그동안 제 영업력과 아이디 실력을 믿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제시카는 저를 위해 도시락을 준비해 주었고 그 결과 어느 날 제시카가 아파서 밥을 못 먹게 되었어요. 도시락을 준비해서 다양한 간편식을 판매하는 작은 가게에 들렀습니다. 재무이사가 가게 주인의 가족으로 보이는 여성과 웃으며 우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최종 이사가 떠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매장에 들어가 매장 추천 프라이드 치킨 런치 세트를 주문하고 엄청나게 맛있는 식사를 만족스럽게 즐겼습니다. 카운터 뒤에 있는 아주머니에게 와 이거 맛있다며 웃으며 감사하다고 남편이 주문한 베스트셀러 메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특별한 레시피까지 알려주며 가게 주인이냐고 물으니 자기 이름으로 가게가 있다고 설명했지만 음식 준비 등 대부분의 일을 남편이 도왔다고 한다. 심지어 아침 출근 전 음식 준비까지 했다고 한다. 그녀는 정오에 매장으로 돌아와 매출과 고객 피드백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가끔 그녀는 그렇게 걱정되면 일을 그만두는 게 어때요? 라고 농담을 했지만 그는 항상 월급으로 지원하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재무이사인 남편 해리스 씨가 내가 퇴사하는데 관여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재정적 문제로 인해 당신이 좋아하는 가게를 닫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 이야기를 나와 공유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나는 그것에 대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에게는 이와 같은 작은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회사 일보다 훨씬 더 적합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회사에서 계속 일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맛있는 후라이드 치킨을 먹은 뒤 이런 생각을 할 여유가 생겼다. 남편에게 프라이드 치킨이 맛있다고 전해달라며 부인은 기뻐하며 내 말을 듣고 가게를 나왔다. 아내가 만든 건 아닐지 모르지만 혼자서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 거 아니냐고 묻자 그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가게 수입만으로는 아이들 등록금을 감당하기 부족하다고 고백해서 이렇게 횡포를 부리게 됐다고 털어놨다. 가족의 주요 부양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접근하기 이제 사과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나는 사장이 될 수 없으며 분명히 직원들은 나를 경멸합니다. 어떻게 내 가족을 마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는 제시카와 내가 그를 지켜보는 동안 어깨를 축 늘어뜨렸고 앤더슨 씨는 또한 그의 가족을 위해서라도 그가 한 일이 침울해 보였습니다. 잠시 침묵을 지킨 후에도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공식적으로 사장을 맡게 되면 이 회사에서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솔직하게 그에게 알렸습니다. 당신이 회사를 떠나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청원을 가지고 있으며 당신이 최근에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보고가 나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를 효과적으로 쫓아낸 사람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이러니합니다. 해고당했지만 계속해서 이것은 제 여동생과 나눈 일상적인 대화입니다. 그녀는 바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것을 관리할 사람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직원은 대부분 젊은 파트타임입니다. 그녀는 광범위한 관리 및 요리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당은 괜찮고 다른 레스토랑만큼 까다롭지 않습니다. 맞죠? 제시커의 제 경험으로 볼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직원을 자신의 자리만큼 소중히 여기는 레스토랑은 찾을 수 없습니다. 제시커는 개업과 폐업에 반응했다는 확신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잠시 후 무슨 말이라도 하려는 듯 입으로 눈안의 술집이 어떤 곳이냐고 물어서 명함을 건네주었고 자세히 살펴보니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우둔함이나 불안함이나 원망의 기색이 없었다. 이 회사는 물론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 떠났다고 해서 제대로 속죄할 생각이다. 그 사람이 거의 동시에 사표를 제출했다고 들었는데 내 여동생이 나에게 좋은 매니저 후보를 찾았다고 한다. 그 사람은 요리에 능숙하다.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사장 이직을 발표한 소식을 듣고 나와 제시카는 함께 웃었다. 전 부하들이 내 사무실로 몰려들더니 모두 당황한 듯 설명을 요구해서 청원 내용을 말했다. 위험을 무릅쓰고 앤더슨 씨에게 연락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 번 도망쳤지만 두 번 다시 한심한 모습은 보여주지 않겠습니다. 회사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을 약속합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일 것을 약속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내가 사장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재무이사가 우리를 떠났다고 말하며 농담을 잘 해냈다. 재무이사 해리스 씨는 퇴사 직전에 괴롭혔던 직원 한 명 한 명에게 사과했고 아무도 그 부담을 알지 못했다. 그 사람이 안고 있었고 나는 그 사람의 소원이라고 설명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최악의 짓을 했으니 내 마음을 이해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디딤돌로 삼아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회사를 떠나기 전 말했던 그 사람은 지금은 누나의 바에서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다. F&B를 처음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누나의 바에서 신메뉴를 개발하고 요리의 다양성을 확장하고 있다고 한다. 누나의 말에 따르면 빨리 배우고 있다. 그는 아내에게 사실대로 말했다고 칭찬했고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보상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그를 용서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짐이 된 것에 대해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는 좋은 아내가 있습니다. 나는 그가 회사에서 형편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말했다. 실제로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남자 제시커는 마침내 서로의 감정을 이해했습니다. 재무이사 에마어 해리스는 가족을 위해 그가 믿었던 길을 걷기 시작했고 그 자신은 매일 바쁘지만 컴퍼트 호드는 항상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시커는 바쁜 사람입니다. 비서는 타협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요리를 고집하지만 다른 일을 할 가사도우미가 있기 때문에 운 좋게도 데이트 이후로 제시카의 요리를 즐겼고 어느 날 음식 배달 서비스를 주문했습니다.
해리스 씨가 문 앞에 계셨습니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프라이드 치킨을 요리했습니다. 여기 보너스로 5조각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은 마음속으로 웃을 수 있다.